오피스 365를 활용한 스마트워크, 오마이 스마트워킹을 시작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들에서는 스마트워크와 오피스 365, 그리고 아웃룩, 그리고 협업의 첫 시간으로 원드라이브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협업의 쉐어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쉐어포인트는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개발자나 디자이너라면 조금 더 예쁘게 꾸밀 수 있겠죠. 하지만 예쁜 건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잘 쓰고 내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냐가 중요하죠. 자,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협업 사이트인 쉐어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일하는 시대는 끝났죠. 이제는 협업입니다. 자, 협업을 위해서 어떤 사이트들이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회사에 인트라넷 필요하시죠? 자, 우리 회사의 모든 자료를 모아놓는 KMS 필요하실 거예요. 자, 영업팀 사이트, 마케팅팀 사이트, 그 외에도 각 부서별 사이트 많이들 필요하죠. 그 외에도 사내 교육 사이트, 프로젝트 사이트, 파트너 협업 사이트, 프리랜서 협업 사이트,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사이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 포털에 카페들을 혹시 이용하고 계신가요?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이런 카페들. 아니면 여러 가지 무료 툴들을 섞어서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별도로 그때그때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협업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고 화면에 보여지는 쉐어포인트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에서는 한 10개가량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이 중에 제가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 개를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회사 목적에 맞게끔 여러 개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화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처음에 있는 게 바로 팔로잉입니다. 개인 설정 공간으로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이 제가 팔로잉을 한 곳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은 자동으로 설정되는 공간으로 제가 최근에 갔던 데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빠른 링크는 관리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사이트들을 링크를 걸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설정을 하는 공간이고요. 자, 이곳은 저는 쓰고 있지 않지만 나의 동료가 쓰고 있다. 너도 이게 필요할 거다. 라고 해서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팔로잉을 하거나 아니면 추천된 것을 보거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쉐어포인트를 쓰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화면이겠죠? 부서별, 프로젝트별, 문서 다 어디에 있죠? PC나 외장하드 이렇게 다 폴더에 그 자료들이 모아져 있으실 텐데요. 자, 이게 사이트로 다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 사이트, 프로젝트별 사이트에서 일정부터 모든 이야기했던 내역들, 연락처, 공지사항, 작업들, 파일들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PC에 흩어져 있는 파일과 폴더들이 우리 회사 한 곳에 모두 집중화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어디 있더라? 그거 김대리가 갖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사라지죠. 그 자료 어디 있더라가 아니라 그 자료는 늘 사이트에 있겠죠.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서 자료를 보시거나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실 거고요. 자, 이런 암담한 상황 겪어보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A사와의 계약서를 찾아야 합니다. 자, 그 계약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경영지원부 뒤쪽에 서랍장에 넣어 있겠죠. 계약을 언제 했을까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2년 전, 3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찾겠죠. 파일 폴더를 하나 다 뒤져서 일일이 찾습니다.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트에서 키워드로 검색이 됩니다. 문서 파일이 어떤 종류냐, 엑셀이냐, 워드냐, 내지는 만든 사람이 누구냐, 수정한 날짜가 언제냐, 제목이 뭐냐 등등 굉장히 파워풀하게 검색을 해줍니다. 검색된 것은 마우스만 살짝 올려도 지금처럼 미리 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일 찾는데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자, 이제 또 어떤 게 있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회의했던 내역, 메신저, 공지사항, 이메일들, 그리고 일정, 작업을 할당하고 누가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것들, 연락처,
회의록, 최종 파일, 문서 공유, 공동작업, 프로젝트 인원, 내부 개발자, 외부 개발자, 디자인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이것들이 모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뭐 메일, 구축한 사이트, 외장하드, 뭐 C드라이브 여러 군데에 있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하나의 사이트로 해서 모든 것이 한 사이트에서 내역이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사이트에 가서 참고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사이트를 어떤 용도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자, 문서 관리나 공용 캘린더, 매출 보고,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내 인트라넷을 만드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스케줄 관리, 우리 팀별로 써야 하는 업무 매뉴얼, 뭐 같이 공유해야 되는 자료, 그리고 관련 링크, 그다음에 얘기 나눠야 되는 뉴스 피드 같은 것들이 필요한 우리 팀 사이트가 필요할 것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회의록이나 외부 인원에 대한 자료, 자료 공유, 작업 목록, 연락처와 같은 프로젝트 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공동 제작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위키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의 목표에 필요한 또는 용도에 필요한 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쉐어포인트 사이트는 누가 만들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자,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입니다. 전역 관리자이거나 쉐어포인트 관리자인 사람이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은 회사 내부 사용자 중에서 전역 관리자와 그리고 쉐어포인트 관리자가 지정한 특정인이 바로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요. 자, 기본 팀 사이트는 회사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초대된 사용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하위 사이트를 따로 만드셨다면 사이트 개설자와 그리고 관리자 그리고 초대된 사용자가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의 사이트는 지금 레고로 표현을 좀 했는데요. 그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레고판에 내가 원하는 블럭들을 갖다 꽂아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사이트를 만드는 게 바로 쉐어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렵다고만 하시는데 자, 몇 번의 클릭만으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어떤 사이트를 만들지 메뉴를 구성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회의록하고 기능 추가가 필요하고 문서에는 기획, 디자인, 개발, 운영 그리고 버그 리포트가 필요하고 디자인 프로그레스를 좀 보고 싶고 프로젝트 작업 목록을 보고 싶고 일정과 문제 관리, TFT 연락처를 보고 싶다라고 그냥 엑셀이나 종이에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메뉴 구성을 일단 생각만 하십시오. 자, 생각이 끝났다면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야겠죠. 쉐어포인트에 가셔서 사이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 한 번에 이런 사이트가 뚝딱 하고 만들어집니다. 이거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사이트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조금만 바꿔보겠다. 그러면 몇 번의 클릭이 더 필요합니다. 볼까요? 자, 목록,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앱을 추가. 지금 메뉴가 전자필기장 문서밖에 없는데 여기에 문서 앱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그림 앱을 추가를 한다든지 자산 앱을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클릭 한 번 더. 사이트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브랜드를 설정, 그러니까 우리 회사 로고를 넣는다든지 이 사이트의 이름을 바꾼다든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트 공유,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 만들기, 앱 추가, 꾸미기, 브랜드 설정, 공유 네, 5번으로 사이트가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이트 하나 만들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죠? 기획해야 되고요. 스토리보드 나와야 되고요. 디자인해야 되고요. 개발해야 되고요. 버그 리포트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거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앱 추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이제 다양한 앱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본 앱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서, 양식, 위키 페이지, 뭐 문제점 관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의 이름을 보고 아, 내가 이거 필요하다라고 하는 앱을 우리 핸드폰에 게임 앱 같은 거 설치할 때 들어가서 설명 읽어보고 터치.
하면 설치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앱 가서 읽어보고 문서 터치 하면은 터치가 아니죠. 클릭하면은 설치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기본 앱들은 그 외에 스토어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서 올려놓은 앱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앱들이 존재하고요. 여기에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일정 기간 이후에 유료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걸 찾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아까 앱 추가 다음에 뭐였죠? 사이트 꾸미기였죠. 자, 사이트 꾸미기는 그냥 꾸미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크롤 아래로 내리셔서 좋아하시는 색을 우리 그 분위기에 맞게끔 고르면 되겠죠. 자, 너무 빨갛거나 너무 까맣거나 이러면 보기가 안 좋겠죠. 자, 내려서 원하시는 걸로 바꾸실 수 있고요. 물론 우리 회사의 사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트를 간단하게 꾸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브랜드 설정 말씀드렸죠. 자, 브랜드 설정에서는 그 사이트의 이름하고 설명, 로고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까지 설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왜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필요 없다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까요? 프로젝트 사이트인데요. 제가 아까 생각했던 메뉴들이죠. 어떤 앱들을 통해 구현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회의록은 원노트, 기획은 문서, 디자인은 그림, 개발부터 버그 리포트는 문서, 링크, 작업 일정, 문제점 관리, 연락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앱들로 추가를 한 거죠. 문서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를 추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고요. 이 외에도 전자결제, 그러니까 오피스 365 그룹웨어를 설치를 한다든지 공지사항 또는 양식, 사이트 사서함 등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저희 오피스 클라우드의 예제인데요. 목적에 맞춰서 저희는 다양하게 이용을 했는데 그중에 4개 정도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회사의 인트라넷이고요. 프로젝트를 했던 프로젝트 사이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마케팅, 그리고 저희 자기 개발을 위한 자료 공유 사이트입니다. 어때요? 다 똑같은 사이트로 만들었지만 느낌이나 그 구성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필요한 목적,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협업의 쉐어포인트 부분을 살펴봤고요. 자, 쉐어포인트를 더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오피스 365 교육에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등에서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로 안내를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